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바로 어제였죠. 정부가 연장 근로를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왜 현행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지, 또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부가 지금 연장근로시간 개편 단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숫자가 뭐 주당 64시간이다, 69시간이다, 뭐 80.5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예. 주단위 이제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대 노동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뭐 물론 탄력 제도를 논의를 하면 그게 64시간까지 특정 주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노사 합의 없이도 69시간까지 주 단위 경계를 허물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월 단위,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하면 하루 12시간 한도도 넘어설 수 있고 주 52시간 한도, 그리고 탄력제로 합의하더라도 64시간인데 64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연속 휴식 시간 11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64시간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 52시간 틀을 유지한 듯하지만 주 단위, 일 단위 경계를 허물어서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사용자들의 뭐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포장을 거쳐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월 단위만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 1개월에 4개 주가 있다고 하면은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전체 총량은 그대로 관리를 하되 주 52시간제였을 때. 근데 어떤 주는 일이 많으면은 그럼 그 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고, 어떤 주 일이 적으면은 그 주는 조금 적게 일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2시간제 틀을 완전히 허문 것은 아닌데요. 불규칙한 집중 노동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하루에 이제 구속노동 시간 기준으로는 13시간이고 실노동 시간 기준으로 하면 11.5시간 일할 수 있게 하고 주 단위로는 69까지 가능하게 한 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69 일하면 이제 한 달 정상 기간은 총 연장 노동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니까 69, 63 일하면 두 주는 40시간 일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대신 이제 69, 63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어서 일이 집중될 때 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특정 주에 몰아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이 없으면 주 4일 동안 새벽 4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해서 하루 16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일 근무 체제는 아니고요. 4일 동안 근무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4일 동안 하면 가능합니다. 하루의 경계도 허물었으니까요. 하루도 12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된 게 기존 법률인데요. 그런데 그것도 더 늘려서 할 수 있죠.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이런 걸 이제 IT 업계에서는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데 좀 일하게 하고 나머지 쉬게 하는 제도인데 그게 이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여러 가지 불균형한 생활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한 게 이제 사용자의 요구였고요. 네. 탄력적 시간제가 64시간까지도 가능한데요. 네. 2주는 62시간이라고 2주는 40시간이라는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데 단지 탄력제와 차이 나는 점은 노사 합의가 전제 조건인데 탄력제 도입은. 네. 근데 이거는 노사 합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용자 의지에 따라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사용자가 그런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죠. 근데 정부는 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독일 사례를 들면서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먹는 건 좀 맞지 않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40시간 밑으로 기준 시간을 낮췄지 않습니까? 주당 40시간제니까. 예, 밑에인데. 네. 그런데 이제 연장 근로 한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6개월 평균, 독일의 경우는 6개월 평균에서 48시간 한 주에 48시간 내에서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고요. 예.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만든 안에 따르면 연간 노동시간이 440시간까지로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프랑스는 연간 노동시간, 연장 노동시간이 22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절반 수준이고 이것은 사실은 35시간제 도입할 때 프랑스는 만들었던 거거든요. 연단위 노동시간 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의 획기적 감축과 함께 이루어진 제도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기준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이 그러니까 상례화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40시간 밑으로 기준 시간 낮출 때 5주 연차휴가와 함께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기준 노동시간 산정 기준을 주 단위에서 바꾸겠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들 나라는 프랑스는 단체 교섭 적용률이 95%로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최소 요건이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는 나라입니다. 조직률은 10%지만 대다수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률이 허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연장 노동시간 규제가 산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제도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는 것만으로 봐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OECD 연간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따지면 우리가 세계 5위라고 하는 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5번째로 높더라고요. 1900시간이 넘는 나라인데 독일하고 프랑스 지금 사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600시간, OECD 평균이 1600시간대고요. 이 나라들은 1400시간대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랑 단순히 형태만 가지고 주 단위 규제를 하니 안 하니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김세경님께서 현장에 와서 체험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52시간 노동도 힘듭니다. 김상민님께서는 대한민국 과로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또 김한수님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종의 집중해서 한두 주에 한 달에 근무할 거를 한 3분의 2나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게 되면 과로사 위험이나 산재 위험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중 노동을 하고 쉬는 게 아니죠. 불규칙한 노동이라는 게 교대제 노동이나 야간 노동의 경우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결과를 교대제도 아니고 야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만큼의 위험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간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거와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연장 근로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일종의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임금이나 아니면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흩어서 보면 뭐 야간 근로 할증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근무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만큼 늦게 심야 근무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네. 상당히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근무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이 총량이 늘어날 수 있을 때만 늘어날 뿐이지 그 자체로 소득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틀린 말이고요. 또 한편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거는 그걸 임금으로 받지 않고 시간의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쓸 수 있게끔 적립한다는 제도인데요. 지금 뭐 보상휴가제라는 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놨고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으로 사실 과연 오랫동안 휴가를 저축해서 쓸 수 있는 제도로 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있는 연차 휴가도 다 소진 못하는 게 소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절반이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저축계좌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그런 제도라는 거는 이제 약간 개발의 편자다. 좀 고급스러운 제도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소득으로 연장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충하려는 욕구가 좀 더 큰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있는 연차 휴가도 못 쓰는 나라에서 그런 제도의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연장 수당 그러니까 휴가도 못 가고 연장 수당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노동시간이 관리될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노동 여건 자체, 환경 자체가 더 나쁘잖아요. 비정규직일 가능성 그리고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은 5인 미만 기업 이런 데가 더 사실은 장시간 노동에 지금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 개편안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노동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 중에서 워낙 임금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많이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은 사실은 건강권 내 불평등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잘 안 온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노동시간도 매우 중요한 노동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시간 노동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경우에 그렇게 관행이 될 경우에 더 청년들은 그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인 미만 사업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에 관련해서 시간의 수당 할증률도 적용되지 않고요.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아서 사실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직 이렇게 계속 방치할 거냐 이렇게 하는 문제부터 사실 짚어나가야 되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열악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위험성은 크다. 그리고 그쪽이 더 노사 합의도 없이 막 회사가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노동시간 관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좀 근로자 지위가 불안정한 이런 노동자들이 사실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정도부터 먼저 막는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